애국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의 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 땅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김진태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보수의 아이콘 김진태, 의리의 사나이 김진태, 태극기 시민의 친구 김진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났습니까?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김진태와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 안보가 튼튼한 나라. 둘, 법이 살아있는 나라. 셋,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는 나라. 넷, 제대로 교육하는 나라. 보수의 아이콘, 미래의 아이콘이 되다. 조인 투모로우. 하나된 보수, 유일한 대안.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잠시만 좀 진정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15분 동안 얘기하느라고 1억 원 냈습니다, 여러분. 1분에 700만 원이 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으셔야 됩니다. 네,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졸지에 대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절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여기서 밀면 안 됩니다. 절벽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에 비해서 경험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전직 초선의원, 안철수, 이제 두 번째, 보궐로 들어와서 1.5선, 제가 그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젊다고 너무 어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저하고 동갑입니다. 제 아들 둘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꼭 손자를 봐야지만 대통령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최서원의 국정농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180석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는 대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제가 공독을 하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딱 1년 전 우리 당 대표, 도대체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작년 총선을 그렇게 참패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더를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어땠습니까? 우리 당이 어땠습니까? 무조건 대표만 욕할 것도 아닙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이념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그저 세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 좌파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내주면 오늘처럼 애국가 불러보지도 못하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태극기 많이 들고 오셨는데 이번에 또 정권을 뺏기면 태극기를 흔들기는커녕 잘못하면은 관공서에 걸어놓기는커녕 태극기에 노란색 리본이 달린 국적불명의 깃발을 걸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셨죠? 지금 의정활동 6년 차인데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제일 빡시다고 하는 이거는 좌파가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공산당입니다. 통진당 이석기하고 싸워서 당까지 해산시켰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난 민노총 폭력 사태, 경찰관 때려부셔, 경찰버스 다 때려부셔. 그 장본인은 조계사에 숨어들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도 잡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스님들이 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법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래도 저는 그 종교 앞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론하고도 싸웠습니다. 주요 일간지 유력 언론인의 비리를 밝혔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하면서 그렇게 언론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싸워왔더니 저에게 돌아온 것이 뭔지 압니까? 강경 친박 결사대. 저 이제 친박으로 그만 불러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사저로 가셔서 이제 민간인이 되셨는데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을 돕고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제 우리 당에 친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처음 19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MB 대통령이었습니다. 저 열심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4대강 자원외교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 틈만 나면 꼬투리 잡고 지지 밟고 그렇게 배신하는 것이 그러면 여당 의원이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도 그 친박 굴레 좋습니다. 그 주홍 글씨 안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극기 바람에 이미 꺼졌다. 안 맞습니까, 여러분?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죽지 않으려고 그 발버둥 치는 배신자들은 이미 한 번, 두 번, 여러 번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꿈꾸는 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우리나라 역사상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4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법이 살아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법이 살아있는 나라.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럼 고영태는 조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영태 녹음 파일, 태블릿 PC는 끝까지 덮고 이게 과연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극기를 든 시민들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도 보고 싶습니다. 고영태도 조사하고 태블릿 PC에 조작된 것도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번 탄핵도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검찰 출신인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개혁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좋아합니다. 만만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김진태가 드디어 법사위 간사를 그만두겠구나. 대선 쫓아다니느라고 법사위에 안 들어오겠구나. 제가 아무리 바빠도 법사위에는 꼭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는 그런 확실한 법의 파수꾼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초선 때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중북 저격수였습니다. 맨날 사람 죽이는 걸 별명으로 달고 다니기가 그래서 좀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바꿔주십시오. 보수의 아이콘에서 미래의 아이콘으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진태입니다. 이니셜로 JT. 오랜만에 영어 좀 씁니다. 이니셜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는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당 경선 후보 9명은 처음 한자리에 모여 연설 대결을 했고, 국민의당은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단합해 좌파 정부를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극수주의자입니다.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 그 사람들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국가 불러오지도 못하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보 위기가 부각됐고 망나니 정권을 두고 철저한 안보를 다시 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형 핵무장을 완성시켜 북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후보는 후보 전선에서 사퇴를 요구합니다. 구멍이 뻥 뚫린 국가안보 뻔뻔하게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하는 책임입니다. 문재인 후보 그 강성 귀족노조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개혁과 세대교체 주장도 나왔습니다. 패권 정치의 형성인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젊은 지도자만이 대한민국을 나간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도 대거 참석해 지지 후보에 대한 연호와 반대 후보에 대한 야유 등으로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1차 컷오프에서 6명을 추리고 20일엔 다시 4명으로 경선 후보를 압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을 향한 전략적인 인내는 이제 끝났다며 군사조치까지 경고했고 강력한 새 대북 제재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민 기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메시지는 단호하고 강경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오바마 정부처럼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그 수단으로 외교와 안보 그리고 경제를 아우르는 모든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갈등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한미 양국을 위협하는 행동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화보다는 핵 포기가 먼저라며 북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That pathway can only be achieved by denuclearizing, giving up thei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only then will we be prepared to engage with them in talks. 지난 20년간 대화와 협상으로 13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북한에 줬지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라는 게 틸러슨 장관의 인식입니다. 또 지금의 대북 제재는 최고 수준이 아니라며 추가 제재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동조했습니다. 미국은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순방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접근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압박의 강도는 한층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틸러슨 장관의 방한 첫 일정은 비무장지대 방문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판문점 인근의 캠프 보니파스를 찾았는데 이 역시 북한에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거란 분석입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긴장한 북한군과 주한미군 사이에 삼엄해진 경계태세가 느껴집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군용 헬기를 타고 공동 경비구역 JSA 지역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판문점이 위치한 이곳을 경비하는 캠프 보니파스는 지난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강력한 대북 응징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당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두고 갈등을 빚다 북한군의 갑작스런 습격에 미군 장교가 사망하자 한미는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항공모함 3척과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하는 군사작전 끝에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틸러슨 장관님께서 강한 첫 일정으로 DMZ를 방문하신 것도 틸러슨 장관의 전격적인 JSA 방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향해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철회도 요구했는데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즉각 자제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It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is inappropriate and troubling. 사드 배치의 목적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방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중국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 will be discussing with China what we believe they should be doing to help mitigate this threat as well. 윤병세 장관도 사드 배치는 특정한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5월에 들어설 새 정부도 사드 배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는 미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분명하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 방문을 앞둔 중국은 북한 문제 해법을 육자회담으로 돌렸습니다. 重启六方会谈等双多边的对话积累条件，各方呢能够积极的呼应中方为推动复谈所做的努力。 방한 일정을 마친 틸러슨 장관은 내일 중국으로 출발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설립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남아있던 북한은행 4곳을 모두 퇴출시켰습니다.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실질적인 압박입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는 금강은행과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으로 알려진 북한의 은행 4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들 은행들이 회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더 이상 서비스 접근을 할 수 없게 됐다. 즉 모두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제재 대상 은행 4곳이 여전히 스위프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의 퇴출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한 직접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과 연결된 북한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스위프트에서 퇴출됐던 이란은 교역 후 지급 결제 처리를 하지 못해 물물교역이나 밀수에 의지하다가 결국 미국, 유럽과 핵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노골적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 등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never takes anything off the table. That's something he's been very clear about. 국무부 역시 북한 비핵화 6자 회담은 사실상 실패한 대화의 틀이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대북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되면 북한이 쏠쏠하게 외화벌이를 하던 무기 밀거래나 마약 거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역시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연간 63억 달러, 해외 자금의 투자는 8,3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러나 유로 송금의 필수적인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되면 당장 대외 무역과 투자 유치에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북한 은행들이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져 외국 기업이나 국가들이 북한과 교역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서 무기 밀거래나 마약 거래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던 외화벌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처럼 해외에 예치된 북한의 통치 자금을 동결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북한과 특수한 관계인 중국은행과는 국제금융망을 통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그동안 국제거래 대부분을 북한은행이 아니라 마카오, 홍콩은행에서 위안화로 결제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북한의 그 은행을 통한 금융을 차단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은 7% 이상 증가했으며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인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이 북한의 석탄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10척이 중국 항구에 일제히 입항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3주가 지나자 슬쩍 눈 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산 수산물도 중국으로 들어간 뒤 원산지가 둔갑돼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김필국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 둔강의 한 수산물 시장. 조개며 굴, 해삼까지 온갖 종류의 수산물이 질비합니다. 대부분 북한에서 들여온 겁니다. 어디에서 온 거니까? 나중에도 바꿔놓는다. 동해바다에 본다. 하지만 이 수산물을 포장한 상자에는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저도 글자 없이 들어나왔네, 원래. 그럼 중국에 와서 포장 나왔나? 이렇게 원산지가 둔갑된 북한산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우리나라나 일본 등지로 불법 수출되기도 합니다. 북한 수산물로 만든 가공 제품은 한국산처럼 포장돼 유통되기도 합니다. 작년 안에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모두 1억 9천만 달러어치로 전년보다 76%나 급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 가운데 네 번째를 차지할 만큼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의 수산물 가공업도 함께 호황을 누리면서 훈춘 일대에서는 북한에 하청을 주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제한되는 가운데 북한의 새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오른 수산물이 불법으로 수출까지 되면서 대북 제재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